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보고. 한쪽 눈으로 누울 줄. 사실 권은주를 이쪽을 동시에 보고 있어.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일산화탄소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분자기도 함수 이제 마지막 얘기인 저 HF 저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HF에서 수소하고 플로린에 자, 원자 상태 최외각 전자 배치 어떻게 돼요? 수소는 1s1이고 플러린은 그 ES2 EP5 알겠죠? 뭐 되게 유명한 녀석이니까. 그래가지고 얘 루이스 구조 그리라고 하면 자 어떻게 그리면 되느냐? 자,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 수소는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린은 최외각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플러린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홀전자하고 요 홀전자를 이렇게 짝대기 하나로 쫙 연결하면 이게 루이스 구조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요런 단일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요런 단일 결합을 이런 걸 이제 시그마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린 건데 이렇게 그려진 이 분자에 대해서 분자궤도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분자궤도 함수 배운 게 맨 처음 배운 게 이제 H2, 두 번째가 리튬 2부터 질소 N2, 그 다음에 8번에 산소, 9번에 플러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 또 뭐 배웠어요? 요거 다음. 그 다음에 CO를 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HF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이런 에너지 도표를 그렸었는데 다 기억해요? 네. 기억하고 자시고 간에 이 에너지 도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죠?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예. 그림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이 HF에 대한 결과가 이러하다는 것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우선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서 아주 딱 시각적으로 봤을 때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우와 하는 게 하나 있죠. 자, 바로 뭐냐면은 보시다시피 그 뭐냐면 플러린의 EP 보다 수소의 1s가 지금 더 불안정하죠. 여기다 쓸까? 자, 보통 원자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따지면 1s, 2s, 2p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1s라고 하면 2s보다 더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동일 원자에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면 그게 1s냐 2s냐가 그게 완전히 에너지 준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동일 원자였다면 1s는 2s보다 더 안정했어야 되는데 묘하게도 플러린의 2s2p보다 되려 수소의 1s가 훨씬 더 불안정한 거예요. 반대로 이쪽이 더 안정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핵전화가 낮아서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핵전화가 낮죠. 핵전화가 크다. 예,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영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 말고 다르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침투 효과. P오비탈은 침투 효과가 적잖아요. 네. 침투 효과가 적은데도 침투 효과가 큰 1s가 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쓰면 틀리겠죠, 당연히. 자,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유혈전화가 너무 커서. 다른 편이 있나? 그러니까. SP 혼성. 그런 거 아닌가? 분자궤도 함수는 혼성과 무관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바로 플러린 전기윤성도? is 이런 말을 썼었는데 일렉트릭
일렉트로 네가티브 이런 말을 썼었는데, 자, 일렉트로 네가티브 무슨 뜻이에요? 전기 음성 정적이다. 뭔 전기 음성이야? 전기 음성. 자, 일렉트로 네가티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음성. 바로 전기 음성도가 큰 이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전기 음성도가 큰. 무슨 말 알겠죠? 형용사도 형용사도 형용사라니까요? 형용사가 전기 음성가 크니 말이 안 돼. 큰 유는 끝나잖아. 상태잖아. 뭐라고요? 말이 안 된대요. 뭐가요?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정해서 써요, 화학에서.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형용사가 아니고 전문 영역에서 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는 수밖에 없어요. 뜻이 뭐라고요? 전기 음성도가 큰. 그럼 전기 음성도가 작은은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어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은 일렉트로 파지티브라고 써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쪽에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원자 오비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자 오비탈이 더 안정해진다고 했죠. 물론 플러린의 유액전하가 크다가 전기 음성도가 큰 것과 상관관계가 있긴 있죠. 있긴 있지만 표현을 할 때는 전기 음성도로 씁니다. 알겠죠? 이 분야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원자 오비탈이 안정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되려 수소의 1s가 좀 더 불리한 이유는 이 녀석은 그럼 당연히 수소는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커요, 작아요? 전기 음성도가 작으니까 원자 오비탈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알겠죠? 자, 이것에 이제 여기에 있는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다. 자, 1s인데 수소 요거와 2s인데 플러린 사이의 상호작용,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1s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플러린의 2s 요거, 만약 이것과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가상적으로다가 짜잔, 자, G축 핵간축 하나를 정하고요. 자, S오비탈은 생긴 걸 어떻게 표현해요? S오비탈에 생긴 걸 구형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형으로 구형. 그 다음 보시다시피 구형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럼 각각이 누구냐? 자, 얘 무게중심에 수소 원자핵이 있는 거고요. 얘가 플러린 원자핵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 누구냐면 요게 바로 수소의 1s 오비탈이고요. 얘가 바로 플러린의 2s 오비탈이에요. 그런데 그게 클수록 큰 거 아니야?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때 보통은 1s하고 2s 그리면 어떤 오비탈이 더 크고 어떤 오비탈이 더 작아요? 보통 주양자 수가 크면 더 커지잖아요. 근데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에서? 동일 원자에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2s는 수소의 것이고 요 2s는 플러린의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같다 다르다라는 거지. 실제로는 조사를 하면 되려 크기가 플러린 2s가 수소 1s보다 더 작다고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어요? 역시나 전기 음성도가 커서요. 알겠죠? 전기 음성도가 커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플러린의 전기 음성도가 커서, 자,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건 전자를 내어놓는 속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에요? 전자를 끌어들이는 속성이죠. 커서 2s의 크기가 매우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요런 영역, 이런 영역을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런 영역을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영역, 이런 지역, 이런 지역. 자, 저런 지역을 뭐라고 불렀었냐면 핵간 영역. 핵간 영역에서
두 함수값 의 뭐다? 두 함수값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 함수값의 뭐 오버랩 요것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겹침. 예를 들면은 이거죠.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지. 이렇게 분자궤도 함수를 만드는 걸 그 기술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로 LCAOMO라고 했었죠. 자,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했죠? 선형조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선형조합인데 선형조합은 두 함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함수를 더하기를 하는 거죠. 더하기를 하거나 뭐 빼기를 하거나 무슨 말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수소의 크기는 상당히 커서 함수값이 나타나는 영역이 핵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얘는 전기음성도 커서 함수값이 유효한 함수값이 나타나는 영역이 핵에서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핵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플로린의 함수값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의 나타나지 않으니까 선형조합을 할 때 이 둘을 더한다고 했건 이 둘을 뺀다고 했건 여기에서의 함수값에 큰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거죠. 그걸 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오버랩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앞서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두 AO. 자, AO는 뭐 줄임말이죠? 어타믹 오비탈이죠. 두 AO의 에너지 차이가 크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MO 형성하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MO 형성이 어렵다고 했었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건 또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 여기하고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소에 1s 오비탈이 있고 플로린에 2s 오비탈이 있는데 이미 또 에너지적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도 차이가 크고 그 다음에 플로린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수축돼 있어서 이쪽 함수값하고 이쪽 함수값이 상호작용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경우에 어떤 말을 쓰냐면 요것은 본딩이 되겠느냐 라고 하면 보강 간섭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느냐? 상호작용 자체를 안 하니까 상쇄 간섭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non bond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non bonding 우리말 번역은 자, 본딩 우리말 번역은 뭐예요? 결합성.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은 반결합성. non bonding은 불결합성. 비결합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결합성, 반결합성, 비결합성.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그냥 상호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대면대면 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강 간섭도 어렵고 상쇄 간섭도 어렵고 그럴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 비결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경우 비결합성이냐?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둘의 함수값 실제로 잘 만난다, 만나지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이유는 얘가 뭐해서? 이유는 얘가 어떻게 돼서? 얘가 팍 수축이 돼서.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 둘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넌본딩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본딩이 되면 보통 안정어가 돼요? 불안정어가 돼요? 안정어가 되죠. 엔타이 본딩이 되면 안정어가 돼요? 불안정어가 돼요? 불안정어가 되죠. 그러면 넌본딩은 상호작용이 이 넌본딩이라는 게 나타나면 안정화 되겠어요? 불안정어가 되겠어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원래 AO와 에너지 준위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그마 넌본딩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플러린 ES랑 큰 차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ES 오비탈 에너지랑 같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시그마하고 파이라는 구분이 있었죠. 기억나요? 시그마 파이? 자, 시그마하고 파이는 시그마가 안정해요? 파이가 안정해요? 그때 달랐죠? 그때 달랐죠? 달랐죠? 예를 들면은 얘는 시그마가 안정했어요? 파이가 안정했어요? 파이가 안정했죠? 근데 이쪽은 시그마가 안정했죠? 물론 뭐 이게 많은 화학 결합에선 시그마 결합이 더 강력한 게 보통은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시그마하고 파이는 그 결합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의 척도가 아니라 그냥 기하학적 차이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그마 파이를 구분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 획관축에 뭐를 들이대라고 했죠? 눈을 들이대고 요 획관축을 잡고 어쩌라고요? 돌려. 그럼 이 경우 돌렸을 때 뭐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본딩이 됐건 엔타이 본딩이 됐건 지금처럼 넌 본딩이 됐건 그냥 요 꼬챙이에 큰 탕으로 작은 탕으로 꽂고 뱅뱅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럼 돌려도 그대로란 말이지. 그럴 경우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시그마라고 한다고 했었죠. 시그마. 그래서 지금은 이건 넌본딩이지만 시그마 상호작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라고 쓰고 그 위에 넌본딩을 줄여서 위에다가 NB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상호작용이 이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됐죠? 자, 빨리 쓰세요. 쓰세요. 그럼 이제 그거 뭐 그 RN인가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아니에요. 다음 주 끝나요. 근데 저희 조는 끝났어요. 아, 그래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네.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거 알겠죠? 말하면 쌤이 뭐라 해요? 그냥 뭐라고 하면 얘기하고 넘어가요. 근데 추천서 안 써주는데요. 추천을 안 써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 그다음 생계호도 개같이려고. 그럼 불가능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깔때 그냥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 불성실하게 쓰라고요. 그냥. 알겠어요?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지 말고 쓰라고요. 그 그냥 대신 제출은 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제출한 것과 안 한 거는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을 하는데 제출만 하면 무조건 평균 이상이야. 그러니까 제출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절대 정성을 쏟아서는 안 돼. 알겠죠? 망해. 좋아. 뭘 하건. 채팅PT가 보고서도 해주고. 뭘 하건. 어떻게 하건 그냥 대충 내세요. 알겠죠? 제발 정성을 쏟지 마. 진짜. 자, 됐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그 다음 이제 어디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바로, 뭘 해볼 거냐. 수소의 1S하고, 그 다음에, 수소 1S하고, 뭘 해볼까. 그 다음에, EPX 플러리 사이의 상호작용. 어이 깜짝아. 자, 이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자, 핵관축을 보통 이게 지축 이렇게 잡잖아요. 지축에 잡고 자, 이게 구형으로 그리는 게 여기 이제 수소의 1S일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같이 그려보려고 하는 게 플러린은 플러린인데 플러린의 EPX 오비탈이다. 그러면 플러린의 원자핵 위치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때 이 px 오비탈이 어떻게 있을 거냐? 바로 요렇게 이게 x축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바로 플러린의 EPX가 되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한번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경우 오버랩 인티그럴. 자,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죠? 우리말 번역을 굳이 하자면 겹침 적분이라고 하는 되게 이상한 번역을 하는데,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투사이 A랑 투사이 B 곱한 걸 정답. 배운 적이 없다뇨. 없는 것 같아요. 아,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였죠. 파동함수는 파동함수인데 이제 누구의 파동함수? 저기에 있는 1s, 수소의 1s와 파동함수는 파동함수인데 EPX, 누구? 플러린. 요거 두 개를 곱하라고 했죠. 곱한 다음에 3차원 중적분을 해라. 요런 컨셉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버랩 인티그럴이라고 했었죠. 이 오버랩 인티그럴이 뭘 나타내요? 두 파동함수가 얼마나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느냐의 척도라고 했었죠. 보이세요?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소의 1s 오비탈은 기억나요? 게라데 운게라데 뭐였어요?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1s 오비탈. 게라데. 1s 오비탈은 게라데죠. 게라데이기 때문에 그 함수 그 뭐냐면 표면의 함수값 부호가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이렇게 이하 플러스 함수값이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빨간색으로 쓸 때는 무슨 함수값이죠? 항상 플러스 함수값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은 게라데 운게라데 뭐예요? 운게라데였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이 한쪽이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 반대쪽이 어떻게 돼요? 반대쪽이 이하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쪽 함수값하고 이쪽 함수값이 만약에 곱해진다라고 하면 이 함수값 영역이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이쪽 함수값 영역하고 이쪽 함수값 영역이 곱해진다. 그럼 플러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그 플러스의 크기와 마이너스의 크기가 딱 봐도 크기가 달라 보여요? 크기가 똑같아 보여요? 크기가 같겠죠? 그거를 적분이라고 하는 건 그걸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더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0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봐도 좋아요. 함수값의 부호가 같으면 우리가 보통 보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값의 크기가 다르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상쇄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강되는 정도와 상쇄되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완전히 같기 때문에 그걸 싹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상쇄돼 버린다 이런 얘기. 완전히 그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역시 본딩이겠어요? 엔타이 본딩이겠어요? 이 상황 역시 넌 본딩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됐습니까?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넌 본딩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누구랑 동일해요? 에너지 준위가 누구랑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원래의 AO와 에너지 상태가 같아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이게 또 시그마인지 파인지 구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핵간축에다가 뭘 들이대요? 자, 눈을 들이대고 핵간축을 뱅글뱅글 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돌리면 달라지죠. 그리고 몇 도마다 같아져요? 360도마다 다시 같아지는구나. 그럴 경우 뭐라고 불렀어요? 그럴 경우 파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그리고 지금 이 관여하는 p 오비탈이 px이기 때문에 여기 아래 점자 x를 그냥 관용적으로 써줘요. 이게 뭐냐면 이 px가 관여했다라는 뜻으로 아래 점자 x를 썼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넌본딩이라고 했죠? 넌본딩이어서 위에다가 nb 이렇게 첨자를 써준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요건 x축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 z축이라고 할 때 그럼 y축은 어디 있어요? y축은 여기 있잖아요. y축은. 그러면 ES하고 EPX의 상호작용이 이렇다면 ES하고 EPY 상호작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EPY 상호작용은 이 그림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90도로 탱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무슨 말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쓰면 1S 수소와 2PY 플러린의 상호작용은 지금의 것을 90도 회전 대칭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나타난 파이 x하고 파이 y는 에너지 준위가 다르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동등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AO를 따라간다고. 왜 네. F에 A? 왜겠어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전자밀도가 어디에 많이 쏠려 있겠어요? 전자가 만약에 넘본딩에 채워진다고 해도 그 전자는 수소 쪽에 모여있는 넘본딩이 되겠어요? 플러린 쪽에 모여있는 넘본딩이 되겠어요? 플러린 쪽이겠죠? 왜? 플러린이 뭐가 더 크니까요? 전기음성도가 크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본딩 에너지를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썼죠? 썼죠? 네. 저 뒤에서 저 에어컨 리모컨 뒤에. 그래요? 그래요. 자, 태영? 벗어. 그건 안 돼요? 왜 그건 왜 또? 예. 자, 썼죠? 자, 그 다음 지운다. 자, 이거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자,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미트디트나 피트 같은데 시험 문제 막 엄청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도 잘 나올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때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요게 무슨 속성이냐? 넌본딩이다. 그거 되게 많이 물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얘도 뭐다? 넌본딩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넌본딩이고 이것도 넌본딩 다 좋은데 재밌는 건 이게 넌본딩인데 이게 시그마냐 파이냐 또 많이 물어요. 알겠어요? 이게 넌본딩인데 시그마냐 파이냐 많이 물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싹 외워야 돼. 알겠죠? 그냥 그림을 달달달 외워야 돼. 알겠지? 여기에 있는 조그만 표시까지 싹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1S 수소와 2PZ 플러린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 엔타이 본딩 두 번째 본딩
짜잔. 자, 뭐 그릴 건지 뭐 대충 느낌이 오죠, 이제. 자, 봅시다. 자, 어서 그리시고.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뭐 동그랗게 그린 거 있고 길쭉하게 그린 거 있는데 각각 S, P, EP라는 거 알겠죠? S오비탈, P오비탈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때 S오비탈은 함수값 부호가 항상 뭐예요? 항상 부호가 항상 일정하죠. 그걸 플러스라고 해봐요. 항상 일정하게 플러스라고 해봐요. 자, 그것에 대해서 P오비탈은 함수값 부호가 어떻게 돼요? 보시다시피 한쪽이 플러스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게 서로 겹쳐져서 적분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 여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바로 상쇄간섭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때 나타나는 그 최종 분자기도 함수는 어떤 꼴로 나타나겠어요? 바로 함수값의 상쇄가 일어나서 요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짜잔, 뭐가 나타나기도 하고 노드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 근데 이쪽은 플러스하고 플러스 부호가 같은 게 그 뭐냐면은 그 적분이 이루어질 테니까 함수값이 이렇게 원래 원자 오비탈의 함수값보다 더 증가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예요. 이쪽은 변함이 없고요. 거의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보강간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둘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 자, 돌려 쓸 때 어떻게 됩니까? 돌려도 변함이 있어요? 돌려도 그대로예요? 돌려도 이미지가 전혀 변함이 없죠? 그럴 경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시그마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노드가 나타나는 경우를 관습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위에다가 백설표 이렇게 써주고 요게 바로 엔타이 본딩 표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걸 각각 주는 에너지 주니까 요거하고 요거. 그래서 본딩은 원래 원자 오비탈보다도 꽤 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엔타이 본딩은 원자 오비탈들보다도 훨씬 더 불안정해지고. 됐죠? 이 얘기는 뭐 앞서서도 여러 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게 바로 HF의 분자기도 함수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건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원자 오비탈 총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원자 오비탈 총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원자 오비탈이 총 5개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죠? 분자 오비탈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역시나 5개 그려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서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CAO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 원자 오비탈 개수하고 분자 오비탈 개수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원자 오비탈도 5개, 분자 오비탈도 5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기에서도 그건 언제나 만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원자 오비탈 개수, 분자 오비탈 개수 무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알겠죠? 꼭 기억할 거. 넘버 오브 AO 땡땡 넘버 오브 MO.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됐죠?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외칠게요. 외친다. 으쌰. 오, 전자 배치.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전자 배치 해볼 건데 어타믹 오비탈이건 몰리큘러 오비탈이건 전자 배치할 때 뭐를 잘 지키라고 했어요? 바로 훈투룰, 파울리, 베타원리, 그리고 뭐 싸움 원리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수소에는 최외곽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이렇게 1개가 있단 말이죠. 플로린은 몇 개가 있어요? 플로린은 7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이렇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전자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전자가 총 8개가 있잖아요. 그럼 그 8개의 전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HF에서 나타나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뭐야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 전자 배치가 된다고. 그럼 이 전자 배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 첫 번째 1. 자, BO 얼마예요? 이거 제로. BO 얼마예요? 아니 잠깐만 3 3 3 3. 네, BO 얼마예요? 3 아닌가? 4 1. BO 얼마예요? 4. 아 2다 2다 2. 가은아? 반결합성. BO 얼마예요? 아 이거 1이네 1. BO 얼마예요? 1이네. 사실 아닌 것 같아. 1 맞아. 반결합성. 좋아요. 한비야? BO 얼마예요? 맞는 것 같아. 반결합성. BO 얼마예요? 결합 전자수. 좋아요. 빵인데 빵. 은빈아? BO 얼마예요? 1이에요? 1이지. 좋아요. 근데 은빈이가 뭐 자신 있게 막 이렇게 제스처도 취하면서 1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멋져 은빈. 은빈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봐. 1이죠? 네, 맞습니다. 자, 결합 차수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어디서 어디를 빼라고 그랬어요? 결합성 빼기. 바로 여기서 2는 어디에 있는 녀석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0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그래서 2 빼기 0 해서 1. 알겠죠? 이때 명심할 건 비호를 따질 때 넌본딩 전자는 결합 차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넌본딩 전자는 결합 차수에 무관하죠? 왜냐하면 결합 차수는 본딩 전자하고 엔타이 본딩 전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저런 식으로 뭐냐면 넌본딩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합 차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알겠죠? 명심하세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예요? 반자기성. 바로 봐. 얘는 다이아 매그네틱이죠. 네. 자, 왜 다이아 매그네틱이에요? 홀 전자가. 왜냐하면 홀 전자가 없기 때문이죠. 다이아 매그네틱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외부 자기장에 매우 약하게 반대로. 바로 다이아 매그네틱이 되면 외부 자기장하고 대면대면하다고 했죠. 무슨 말 알겠어요? 청력이 아주 작은 청력이 나타나서 그냥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홀 전자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의 분자기도 함수는 그나마 물리적인 근거가 있지만 루이스 구조는 물리적 근거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없거든요. 루이스 구조는 그냥 경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묘하게도 이런 분자기도 함수적 예측과 루이스 구조가 꽤 상관관계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 루이스 구조상에 이게 바로 요거 바로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잖아요. 그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지금 요거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시그마 본딩에 들어있는 이 두 전자가 지금 요 전자고 요 전자인 듯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합 차수가 1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해도 좋냐면 저 루이스 구조상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인가 보다.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되시는가? 네. 됐죠? 그 다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거 이건 다 뭐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이건 뭐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얘는 저 분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지. 반결합성 중요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공허 전자쌍이 지금 여기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데 그게 지금 넌본딩에 들어있는 전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지운다. 일단 지운다. 자, 관련해서 간단한 퀴즈 1. 수소 HF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시오. 자, 이온화 에너지는 누가 크고 누가 더 작을까요? H가 제일 작습니다. 자, 누가 크고 누가 작을까요? H가 제일 작고 HF랑 F랑 같습니다. 자, 뽀로뽀로뽀로빠 태영? H가 작고 어, H가 어, 아니 정말 H가 제일 작고 어. 두 개가 뽀로뽀로뽀로빠 이온화 에너지가 슈쇼, 이온화 에너지가 HF, 이온화 에너지가 플러린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둘은 굉장히 비슷하고 요 둘은 어떻게 된다? 이쪽이 더 작을 거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왜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 전자를 뭐로 바꾸는 거죠? 전자를 무한 상태로 보내는 거죠. 무한 상태로 간 전자는 무슨 전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유전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가상적인 에너지 준이 주양자수 0을 생각을 하고, 아니 주양자수 무한대를 생각을 하고, 이때 이 녀석의 이온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는 요 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HF에서는 요 전자를 떼어내는 것이 바로 HF의 이온화 에너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플러린의 이온화 에너지도 역시나 요거를 떼어내는 만큼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일 테니까 바로 HF하고 플러린은 이온화 에너지가 거의 같거나 비슷하고 되려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HO 요거의 결합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HO 얼마요? HO요? 1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HO의 결합 차수는 어떻게 돼요? 1 나머지에서 봤어요. 및 자기성.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자기성하고 1. 자, 볼까요? 네. 자, 맨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그래야 바로? 그래야 돼요, 선생님.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야겠죠? 자,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때 어쩔 수 없이 이 홀전자하고 이 홀전자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그냥 뭐가 되겠어요? 이게 시그마 전자쌍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놀랍게도 HF와는 다르게 이 HO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나타나요? 홀전자가 나타나고 이런 화학종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레디컬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느냐? 플로린 대신에 얘를 산소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얘가 HO의 분자궤도 함수가 될 거고, 그러면 산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예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전자가 총 몇 개예요? 눈에 보이는 전자가 총 몇 개? 7개죠? 7개를 쭈루룩 채우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까 그렸던 것에서 거의 구조는 달라지지 않아요. 왜 달라지지 않냐면 수소하고 산소는 전기임성도가 비슷해요. 전기임성도가 심하게 차이나요. 역시 심하게 차이나죠. 그러니까 아까 HF의 어떤 기본적인 에너지 준위 차이와 HO의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요. 그래서 HF, HO 둘 다 동일한 분자궤도 함수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역시나 매우 아까 플로린처럼 전기음성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렉트로 네가티브를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좀 전기 음성적인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뭐 전기 음성적인 그러면 뭐 아까 뭐 일렉트로 포지티브 이런 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직역을 하면 전기 양성적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전기 음성도가 얘는 뭐하고? 작고 이건 전기 음성도가 뭐고? 크고 라고 받아들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역시나 모든 원자 오비탈의 안정한 이 상황이 아까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게 돼요? 5호 홀전자가 나타나니까 얘는 상자기성, 반자기성 뭐예요? 상자기성이죠. 이때의 자기성은 파라매그네틱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합차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결합차수는 아까하고 변함이 없겠죠. 왜냐하면 전자기수 달라지는 건 어디서만 논본딩에서만 달라지니까. 그래서 HF에 대해서 이런 HF의 응용인 HO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가 제보내드린 책에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 다 들어가 있어. 알겠죠? 전부 다 들어가 있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